그런데 좀 이례적인 장면이 있어요. 문다혜 씨는 오늘요. 저 본인의 경찰 출석 말고도 별도의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단 저희에게만 있는 육성이 있어요.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쓴 이 피해 택시기사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말을 했다가 그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난리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돼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신고한 거예요.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로 했다고. 예, 그래서 뭘 제시를 하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예, 그래갖고 한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오늘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했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사죄문, 사과문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까지 깊이 반성한다. 중략.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에 더 큰 사고를 피했다. 사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게 정치적 부분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 딸의 이런 음주 사고 이후의 경찰 출석 사죄문, 김준욱 대변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늦었지만 출석해서 또 저런 그 사죄의 메시지까지 낸 것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은 필요했는데 좀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솔직하게 본인의 심경을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걸 별도의 사죄문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은 본인이 뭐 공인으로서 아니면은 이렇게 뭐 보다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긴장하고 하다 보면 본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이 반성의 심정이랄까요? 그런 사과의 심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글로써 솔직한 심경을 좀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기사님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담은 걸로 보고 예. 또 앞으로 본인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성찰하면서 살겠다 하는 다짐까지 잘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변명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600자 정도 가까운 분량의 별도의 사죄문을 따로 올렸고 뭐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거고 뭐 아버지를 향한 혹은 본인에 대한 자책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보면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에 더 큰 사고를 피했다.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지난번에 이제 실제로 손편지도 그 피해 택시기사에게 작성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기사님에 대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근데 이거 변호사 통해서 이제 이거 합의금을 주고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 합의라는 거는요. 양형의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형량을 정할 때 양형 요소. 예. 근데 이거 합의 여하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틀려진다는 거는 납득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요. 예. 상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상해라는 게 이걸 객관적으로 따져야지. 예. 합의를 하면 상해가 없어지고 합의 안 하면 이게 상해가 되고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예. 분명히 기사님은 처음에 목도 뻐근하고 예. 그때 부딪혀가지고 뭐 병원 갈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합의 받았다 해서 진단서를 안 냈다 해서 이게 상해가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은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도로교통법보다는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거든요. 예. 특가법에. 그럼 이게 상해가 있은지 없은지 저는 수사를 해서 적용법조가 바뀌면 안 된다. 다만 이게 형량은 합의를 했으니까 예. 좀 이게 줄일 수 있지만 예. 법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는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장현주 변호사께도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별도의 사과문에서도 이제 피해 택시기사를 다시 한번 언급했고 사고 당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 3분가량은 차에서 못 내렸고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갔는데 경황이 없었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고 이후에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금과 손편지를 전달했고 오늘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결국은 합의 자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고마움, 이제 법적 형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한 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을 특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문다혜 씨가 사죄문에서 썼던 그 택시 기사분에게 좀 사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죄를 받아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택시 기사님이 지금 피해를 보신 거고 그 상황에서 또 언론을 통한 또 주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로서는 상당히 그리고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따라서 그 마음들을 담아서 사죄문에 담았다라는 생각들은 들고 예. 다만 법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합의금을 일정 부분 제시를 하고 그 합의금을 준 후에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당연히 뭐 민형사상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양형이라든지 일단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서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진단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저도 일반적으로는 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상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발생했으면 발생한 것이지 예. 진단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도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겠는데 예.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해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상해를 입증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적용법조는 아무래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대로 형사 합의는 다 마쳤고 오늘 만약에 예상대로 문다혜 씨가 경찰에 나서서 대부분의 혐의,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서정욱 변호사님. 0.149였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물론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피해 택시기사 말 중에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혀가 꼬부러질 정도로 대화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대략 예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제가 전과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전과는 없다고 가정해보 전과 있다는 보도는 없으니까 만약에 초범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아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만 가면요. 예. 벌금형으로 놓을 것 같아요. 뭐 한 500에서 한 700 사이 벌금형.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0.15군가 아마 이게 비슷하게 158, 0.158 그때는 150만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윤창호법 이후에 양형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따라서 이제 벌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한 500에서 700 정도가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합의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 진단서를 먼저 냈는데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위험운전 치상이 빠질까요? 진단서를 먼저 내버리면요. 나중에 아무리 합의해도 진단서를 회수도 못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먼저 이게 돈을 주고 진단서를 안 냈다 하더라도 상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해 정황이 부딪힌 충격이나 처음에 했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합의금 많이 주고 진단서를 이게 안 내면 상해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예.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 봐요. 별도의 사죄문,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고마움까지 문다혜 씨가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그런데 경찰은요, 오늘 지금 여전히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문다혜 씨 말고도요, 당일, 그 이태원 밤에서 당일 문다혜 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좌회전을 2방향은 동시에 내가 지나갔죠. 저 차 왜 그러지? 직진실에 막 들어오더라고. 그 차는 한 40, 50 회전하자마자 그냥 속도를 특히 그 차가 좀 달리고 내가 한 20, 30km 갔으니까 또 이렇게 좀 심했지.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는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정리해보면 가해 차량에 운전을 했던 이제 문다혜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9일에 피해 택시기사가 조사를 받았다면 이현정 의원님. 네. 동석자, 문다혜 씨 함께했던, 자리를 함께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조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뭐 이 부분도 경찰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주운전 방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거를 이제 방치했다 할 경우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경찰 입장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이 단지 이제 문다혜 씨와 어떤 술자리에 동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아마 CCTV를 보면 3차에서 그 식당 주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너무 이제 술이 취해서 당시에 몇 개 술을 시켜놔놓고 마시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엎드려 잤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걸 놔두고 귀가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려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 의지, 하겠다는 어떤 그 정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조금의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뭐 술만 같이 마셨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왜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음주를 할지 택시를 타고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헤어졌다는 건 사실만으로 아마 처벌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경찰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인 정도는 하겠지만 예. 그러나 조사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아까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을 빌리자면 지금도 거의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게 당일 행적을 좀 경찰도 장본인 당사자에게 꼼꼼히 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당시 이태원 밤 새벽 2시 9분에 다른 사람 차 문 열려고 시도했고 그로부터 8분 뒤에 걷다가 전봇대에 몸을 기댔고 잠시 뒤에 만취 상태로 본인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탔고 행인이 아슬아슬 쳐져가는 모습까지 CCTV로 다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 문제의 이 장면 새벽 2시 40분쯤에 우회전차에서 좌회전하는 이거를 이제 피해 택시기사는 다 그 전부터 저 차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다 유의 깊게 봤다가 걱정을 좀 했었다는 거잖아요. 동석자 얘기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음주운전을 할 걸 이게 예견 가능했느냐, 예. 예견 가능성 이게 가장 핵심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석자가 만약에 먼저 나갔다 자리를 먼저 떴다 이러면 이게 음주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예. 예견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동시에 자리를 파했고 문다혜 씨가 이제 그 차를 가져온 걸 알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대리기사를 부르지는 않고 계속 이 문을 뭐 열려고 하고 다른 차를 이런 걸 이게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 이러면 이게 저는 충분히 예견 가능이 있었다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같이 동시에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동석자가 먼저 나갔는지 또 동시에 나왔다면 어떻게 헤어지는지 이걸 이게 그 확인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참고인으로 저는 조사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예. 아마 여러 조각들을 경찰이 맞출 테고 이제 딱 4시간이 됐네요.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 용산 경찰서에 들어간 지. 사실 지금 국감이 한창이고 지난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요. 문다혜 씨의 과태료 관련 질의응답도 나왔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의 소유 차량이 다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얘기요. 김진욱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 분유 차량 압류 해제했다. 압류 처분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일부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요번에 지금 사고가 난 캐스퍼 차량은 제주도에서 압류를 걸어놨었고요. 또 직전에 탔다고 하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가 있어서 도합 한 11번, 10번 이상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지금 걸려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인식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과태료를 빨리빨리 나올 때마다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압류 처분을 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압류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압류를 건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확인이 될 때까지 차량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아마 압류가 되었던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압류가 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돈을 다 납부를 하고 그 납부의 그 완료가 됨에 따라서 압류가 해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압류는 해제가 되긴 했더라도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거겠죠. 지금 음주운전 이 사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뭐 여당에서는 이른바 뭐 과태료 공동체냐 뭐 이런 비판까지 하던데 압류 처분받았다는 이 내용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뭐 논란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근데 저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등록지로 가는데요. 한 달 이내에 그 주민등록을 안 옮기면요. 그게 주민등록법상으로 이게 또 불법이 됩니다. 처벌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소를 이사를 가면서 아마 이게 주소지를 늦게 옮겼거나 이러니까 이게 체납이 된 게 아닌가. 뭐 설마 이게 돈이 없어 체납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또 주민등록법상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차량이 계속 명의가 서로 쌍방이 바뀌잖아요. 이런 이제 바뀌는 과정에 보통 과태료가 다 완납이 안 되면 이게 명의 이런 게 어렵거든요. 예. 따라 저렇게 저는 여러 번 이게 체납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예. 뭐 일단 그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여부에 대한 논란거리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다면요. 잠시만요. 이제 딱 용산경찰서를 문다혜 씨가 들어간 지 4시간이 됐는데 뭐 제가 현장 상황은 다는 모릅니다만 기다리는 취재진의 인원이 좀 적은 걸 보니 문다혜 씨가 곧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문다혜 씨가 오늘 본인 음주 사고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 저희가 뭐 다른 주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직접 연결해서 문다혜 씨가 귀갓길에는 또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는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시각 저녁 5시 44분 현재 용산경찰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문다혜 씨 모습 현장 잠깐 연결해 봤습니다. 13일 만에 경찰 출석했고요. 별도의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문다혜 씨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 조사했는지 적용될 혐의와 향후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일단 문다혜 씨 제가 앞서 예고한 대로 경찰서 나오면 곧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